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쉬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 원래 오늘 좀 자유방송하는 날인데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체인링크인데요. 체인링크가 조만간에 떨어질 것이다, 조만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곧 있으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난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한때 13달러를 가볍게 뚫어 제끼면서 시총 6위까지 올라온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체인링크의 강세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가격 상승과 함께 시총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만 봐서는 정말 이더리움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기세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체인링크가 25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요즘 상황. 자, 과연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흥미가 징글징글하죠.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와 관련된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가 미국 NK뉴스를 인용, 북한이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를 해왔고 일부는 현금화를 시켜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국내 거래소도 이제 북한이 털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해킹 사건들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업무에 뛰어든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번에 국민은행이 블록체인 벤처 펀드인 해시드, 그리고 거래 플랫폼인 컨볼런트 코리아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이러한 국민은행의 발표는 그들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농협이 먼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뒤를 이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농협이나 국민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하겠다고 한 것이냐, 그런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이는데 국내 기사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화폐, 부동산, 미술품, 권리 등의 자산들도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고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이번 협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 딱히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때가 되고 기회가 온다라면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도 수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먼저 갖추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아이오타에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아이오타가 2.0을 향해서 순조롭게 그 진행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드격인 코디네이터를 제거했으며 향후 탈중앙화 및 확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헐메즈를 연내 공개할 것이다. 해당 기술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초당 거래량을 2,000건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가자를 외쳐보고 싶은데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더리움의 가파른 상승세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계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더리움의 상승은 투기적인 요인이 크다. 반면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견고한 펀더멘탈이 있다라고 비교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니네들은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니네 말고도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엄청나게 오른 것이 사실이죠. 시총 2위가 이 정도 상승을 했다. 이 굉장히 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지금부터 약간 떨어져서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분석가는 지금부터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히든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상승을 기대하거나 이더리움의 50일 이동평균이 500일간의 축적 기간을 마치고 상승하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체인링크 엄청난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 SB 크레이그 라이트의 모가지를 따버린 후 6위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체인링크 말고 밴드 프로토콜도 오늘 엄청 올랐죠. 어느샌가 1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디파이에 이어서 이번엔 오라클 솔루션 관련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분석가 사토시 슬리퍼인데요. 이번 주말에 체인링크가 무섭게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체인링크를 몽땅 샀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그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 사람도 가만 보면 대단하죠. 계속해서 여러가지 예측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그런 분석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12,000달러에 다시 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분석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이 체인링크의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재미있는 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체인링크의 창립자가 이 무슨 스톤이라 그러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거시기를 손에 끼고 제우스 캐피탈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우스 캐피탈이 만약에 정말로 숏을 쳤다라면은 뚝배기가 정말 이렇게 가루가 돼버렸겠죠. 근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역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우스 캐피탈이 체인링크 지지자들을 도발을 시켜놓고 오히려 롱을 쳤다? 그러면은 이 반대 역전극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시총이 어느샌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211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총이랑 좀 맞먹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더욱더 큰 회사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11,600달러대 횡보, 소액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가지로 비트코인 강세 신호를 볼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극단적 탐욕 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극단적 탐욕이죠. 자, 그와 동시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소액 투자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개미들이 설탕을 보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공유를 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카메론 윙클보스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수조 달러 규모 경제지원 패키지 정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가지고 오늘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냈죠. 그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카메론 윙클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수십억 달러는 돈도 아니다. 조 단위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달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퍼니머니가 됐는지 봐라.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패키지 정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의를 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한다.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의 강제 퇴거도 중단. 그리고 또한 실업자의 추가 지원 수당 같은 경우는 400달러를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주당 400달러예요. 앉아서 이제 한 달에 1,600달러씩 추가로 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마디로 돈은 계속해서 찍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같은 경우 집주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미국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1,200달러씩 주겠다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조만간에 비트코인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계기로 반등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재밌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과 트위터 숫자관의 상관관계. 자,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이 높을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 관련된 트윗을 좀 더 많이 남기면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관련된 이 시장의 심리 상태, 장기적인 시장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표인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비트코인 가격과 탐욕지수 관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탐욕적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개미들이 가지아를 외치면서 달려들고 있는데, 한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개미들에게 좀 미끼를 좀 더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석가들이 알트코인으로 쏠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 분석 같은 경우는 테디라는 분석가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하락해서 11,366불 정도의 지지선을 확인한 후 이 위에 있는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11,400불대까지는 떨어졌었죠. 거래소마다 좀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이 테스트는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올려야 개미들이 더 붙을 수가 있겠죠. 부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시장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채널의 시청료다, 주말 수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광고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시청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